오늘은 뭐 바람도 불고 선선해서 다행이긴 한데 요즘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무더워졌는데요. 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맘때쯤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 세우세요. 그런데 올 여름 휴가에 이것에 도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면서 또 뜨고 있는 실외 활동이 있죠. 오늘의 콘텐츠가 바로 캠핑입니다. 제 세 분의 캠퍼들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3, 4년째 캠핑을, 오토 캠핑을 즐겨하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년차 캠퍼이고요. 불편함에 중독된 캠퍼 이한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니멀 캠핑과 백패킹을 즐겨하고 있는 캠핑 15년차 이기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뭐 취미 활동이라는 게 다양하고 또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세 분은 이 캠핑을 택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보통 일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주말이 됐을 때 산이랑 바다 이쪽에 가서 푹 이제 자연에 좀 빠지면은 다음 주 일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아마 캠핑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풀리세요? 스트레스가? 갔다 오면 확실히 풀리고 일주일 내내 일할 때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즐겁고 능률도 확실히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랑 같이 캠핑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기억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결혼한 후에 가족들과 어떤 거를 할까 생각하다가 네. 그럼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거의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3명인데 아유. 네, 좀 다복합니다. 하다 보니까 같이 좀 이제 오토 캠핑을 많이 다니다 요즘은 좀 경량으로 해서 미니멀 캠핑, 백패킹을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한솔 씨는? 저는 제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 건축 전공자들이 로망이 본인의 집을 직접 짓는 것이 로망인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텐트로 바꿨습니다. 텐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직접 세팅하는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세팅이 다 끝난 이후에 자연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으면 에너지도 충전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캠핑을 즐겨하고 있어요.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세 분은 체감하시나요? 훨씬 많아졌고요. 이 캠핑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캠핑 박람회를 하면 항상 참석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전실이 있는 큰 텐트라 그러죠. 큰 텐트가 유행을 하다가 주가 되다가 그 큰 텐트와 장비를 많이 싣고 다니기 위해서 카고 트레일러라는 게 생산이 되고 전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경량화되는 부분과 그리고 카라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캠핑카가 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는 요즘 감성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감성 캠핑에 필요한 소품들이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출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런 형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차박이 열풍인 것 같아요. 차박은 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그쵸, 차박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차에서 숙박까지는 하지 않고 테이블, 의자 정도만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캠핑의 분위기만 즐기고 그리고 잠은 집에서 자는 그런 차크닉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차크닉이라고. 네네네. 차박과 피크닉의 합성어라고. 특히 차박이 텐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트랑 침낭만 있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렌트카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왕 렌트할 거 그냥 SUV로 렌트를 해서 한번 차박해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차박이 좀 더 많이 열풍인 것 같아요. 캠핑이 예전에는 가족 단위, 한 가족 두세 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게 많이 해서 좀 대규모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3, 4명 정도. 가족 또 가게 되면 3명, 4명, 친구들 가게 돼도 한 3명, 4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3, 4명, 2명, 3명 이게. 혹은 무슨 솔로로 캠핑하신 분이 너무 많이 계셔서 혼자서도 여유롭게 즐기거나 그리고 텐트도 너무 이렇게 큰 텐트보다는 조금 작거나 말씀하신 미니멀 위주 그리고 또 텐트의 어떤 트렌드도 좀 예전에는 이런 이렇게 좀 넓고 고가 낮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텐트 안에서 전실과 숙박을 같이 해결하는 그 쉘터 개념의 그냥 고가 높고 좀 넓은 곳에서
만든 텐트들이 좀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3-4명 위주가 다 같이 한 곳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딱 보니까 우리 김옥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백패킹 네. 이 전문이신 것 같고 네. 한솔 씨는 차박 그리고 우리 재민 씨는 저는 오토 캠핑이 네, 오토 캠핑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캠핑의 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오토 캠핑은 장점은 우선은 백패킹과는 달리 아무래도 짐을 차에 싣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에 짐을 좀 많이 싣고 넉넉히 싣고 가서 이제 장비를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는 건데 그런 오토 캠핑장에서 그 아버지분들이 화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 해야 시간이 되니까 어머니는 보통 아기들을 케어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 하시다 보니까 화가 내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주도 특성상 이건 차박의 굉장히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캠핑을 할 수 있냐 없냐도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토 캠핑이 바람에는 조금 취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라고 하면 저는 백패킹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도 오토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캠핑할 때, 달릴 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가 진짜 많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장비를 이제 캠핑 가기 위해서 장비를 그러니까 챙기는데 1시간, 뭐 차에다 실는데 1시간, 또 이동해서 텐트를 설치하는데 1시간 반, 또 캠핑을 즐기고 난 다음에 또 철수하는데 1시간 반, 집에 와서 정리하는데 1시간. 이러다 보니까 아까 1박 2일 얘기하신 1박 2일 시간 정말 짧습니다. 거의 다 또 아빠가 그렇죠. 혼자 하잖아요. 제가 다 하는 건데 그게 또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텐트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을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가족하고 애들하고 즐기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이게 덜어내게 되고 요즘은 되도록이면은 소량 그러니까 경량화하고 작은 미니멀로 인해서 미니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실적으로 이제 가족과 많은 즐기는 시간 그리고 또 자연을 실적으로 더 많이 즐기는 시간을 조금 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 네, 저도 처음에는 오토 캠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중고로 텐트 하나를 사서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에 집에서 자던 이불을 가지고 여행용 캐리어는 테이블로 쓰고 그리고 친구는 이만한 인덕션을 가지고 첫 캠핑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캠핑 용품을 구매하고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짐에 너무 치이게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캠핑의 여유로움을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차를 SUV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박을 한번 해보았는데 너무 간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박을 계속 시작하게 되었고 캠핑장에 가게 되면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항상 캠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차박의 단점을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차박의 단점은 일단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곳에서만 차박을 할 수 있는데 뭐 보통 잔디밭이나 아니면 엄청 그 뷰가 좋은 곳은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차량 내부에 최대 저는 2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3인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엄청 큰 조금, 차가 아닌 네, 이상은 힘들겠다. 예. 어려운 것 같고 그 차 트렁크에 도킹 텐트라고 해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 용품들이 있는데 그걸 또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에 그 팩을 박아야 되고 그 팩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 점이 차박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럼 세 분 혹시 그 뭐 백패킹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오토 캠핑을 즐기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혹은 뭐 좀 힘들었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엔 힘들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추워서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덜덜 떨었던 기억. 겨울이 가장 견디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 바람이 조금 센 날에는 텐트가 이제 무너지거나 이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야죠 집에. 그럴 때는 이제 일기예보 같은 것도 잘 챙겨서 봐야겠어요. 가려고 예. 하면. 예. 그래서 요새는 어플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어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백패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선의 금방입니다.
비가 막 오고 비가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다 하면은 10분이면 타작 해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이제 제주도에서 백패킹을 하다 보면은 날씨가 되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갔다 보면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백패커 저희 동호회 분들은 그걸 갖다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 날씨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면은 그 배낭을 메고 비를 맞고 걷는 것도 하나의 또 추억이 되고 낭만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실제로 즐기는 분들은 이거 나름 나한테도 어떤 큰 추억이 되고 느낄 수 있고 또 제주도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 저는 그 텐트 딱 쳐놓고 비가 오면 그 비 맞는 그렇죠. 소리 있잖아요. 되게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런가요? 그것도 비가 얼마냐 오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네. 그 진짜 많이 폭우가 내렸을 때도 캠핑을 해보셨나요? 저 태풍 왔을 때도 해봤었습니다. 진짜요? 네, 태풍 왔을 때 해봤는데 텐트가 잘 견뎌주고 할 적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은 설치지만 이게 잘 버티고 있을까 하면서 막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취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한 번은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된장찌개 이렇게 해 먹으려고 음식이랑 냄비랑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갔는데 막상 딱 도착을 해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스푼이랑 젓가락을 챙겨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을 봤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젓가락은 그냥 땅에 있는 나뭇가지로 썼고요. 숟가락은 은박지 이렇게 만들어서 은박지로 수저 대신 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세 분은 캠핑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힘든 기억까지 있는데 왜 세 분은 캠핑 계속 즐기시는 건가요?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 특유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 캠핑 같은 경우 제가 과거 했었을 때는 저녁에 애들을 재워놓고 텐트 안에서 불을 하나 켜놓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뭐 와인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지금까지 해왔지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백패킹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갔을 때 나 혼자 올라가서 음악과 함께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산을 그러니까 자연의 공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혼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그 매력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나서 혼자 캠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혼자 떠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혼자 떠나는 거는 이제 자연을 대부분 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힐링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쉴 수 있는 공간 여유 이런 여유죠. 그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들 바다가 항상 이제 밀접돼 있어서 쉽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욱 씨의 이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 항상 뭐 나가서 자는 것 자체가 어떨 때 혼자 가서 조용히 있기도 하고 어떨 때 친구랑 주제에 가서 오손도손 조용히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집안에서 혹은 밖에서 이제 뭐 시내나 이런 데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그냥 그게 전체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민 씨는 그 제주에서 캠핑을 이렇게 즐기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제주도만큼 또 물론 다른 지역도 캠핑하기 좋은 지역 되게 많지만 제주도는 거리가 되게 짧아서 산, 들, 바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 또 저한테는 좋은 환경이 없거든요. 만약에 서울 같으면 그래도 서울 근교를 벗어나려면 2-3시간 차 막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차 막히게서 가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제주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어디든 산이든 바다든 산이 보이는 뷰, 바다가 보이는 뷰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볼 수 있는 거가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디든 제주도 근교는 정말 다 캠핑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많이 즐기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나가면 5분 거리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더울 때 제주도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시원해지잖아요. 새별 오름에 밤에 한번 가봤어요. 완전 30도 정도 되는 기온에 새별 오름에서 딱 누워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집에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 천백고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차박을 해봤는데 거기서 별 보러 많이 밤에 올라오시는데 그 별 보는 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차에서 누워 있다가 별 보고 차 안에 다시 들어가고 밤에 올라와서 별 보고 숙박하고 등산하는 코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서귀포 자연휴양림 가더라도 아침에 갈 때랑 저녁에 갈 때랑 그러니까 밤에 갈 때랑 이 시간대마다 제주도는 똑같은 장소를 가도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걸 다 즐기려면은 집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현장에서 박을 해봐야지만 아침 때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또 다시 아침에 다르고 이걸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네, 그렇죠. 아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이제 캠핑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캠핑 종류의 장단점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자 이제 방법을 찾았으면 실행에 옮겨야겠죠. 캠핑을 떠나야 될 텐데 저 같은 이런 캠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캠핑 초보 네. 같은 경우에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궁금한 것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는 캠핑 장소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제주에서는 아무 곳에나 가면 캠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노지는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깨끗이만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캠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많고 또 야영장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거의 시작할 때쯤부터 해서 제주도에 그 캠핑장도 많이 생겨서 보통 그런 것들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지보다는 캠핑장 위주로 다니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 덜 캠핑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기에 다 무료인 건 아니죠? 예, 캠핑장은 유료 캠핑장이 대부분이고 무료로 하는 곳들은 제주에도 꽤 많긴 한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곳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분은 캠핑 장소를 선택할 때 뭘 좀 기준을 삼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누구랑 가냐.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가냐 아니면은 뭐 동호회 분들하고 가냐 이게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가냐. 이게 실적으로 뭔가 이제 자연을 등산 형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바닷가 가서 뭔가 레저를 즐기는 것이냐에 따라 거를 결정하고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어느 계절에 가냐에 따라서 약간 좀 위치를 선정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장소 있나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가장 이제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형 지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뭐 제주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또 중요한 이제 먹거리를 사야 되니까 뭐 매점이나 아니면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저는 오토 캠핑을 하다 보니까 바람을 생각을 한다고 쳤을 때는 텐트가 땅에 붙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땅이 많이 안 무르고 그다음에 팩이 잘 박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땅에 고른 거나 평탄화가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뷰도 뷰겠지만은 일단 텐트가 가능한지 일단은 그런 걸 설치가 잘 되는 곳에. 네. 네. 그러면 한솔 씨는요? 저는 일단 화장실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는 그래도 해수욕장 곳곳이랑 올레길에 화장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좀 찾기가 쉬운 것 같고 새로운 캠핑 장소를 좀 찾을 때는 먼저 지도 앱을 켜서 위성을 보고 로드뷰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 이런 거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세 분은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거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 사시는 편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걸 뭘 챙기고 가야 될까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캠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장비 부심이라 그럴 겁니다. 아마 장비 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새로운 장비가 있으면 사보고 나한테 맞는지를 좀 약간 확인하고 산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나한테 안 맞으면 이제 뭐 어디 마켓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채소 하거나 마켓에 팔고, 이게 예. 채소 마켓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또한 와이프 모르게 샀다가 뭐 어때 그냥 받았어라고 해서 안 받네 그렇게 살짝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솔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자주 샀다가 팔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좀 잘 맞는 장비들은 그래도 고가더라도 하나 사놓고 오래오래 쓰는 편이에요. 근데 뭘 꼭 가져가야 될까요?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백패킹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오토 캠핑할 때랑 다르게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응급, 구급
특히 이제 응급 관련해서 뭐 구급낭이라든지 비상 보조 배터리, 비상 랜턴, 그리고 방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리현상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 그런 소품을 좀 무조건 항상 챙기는 편입니다, 저는. 저는 차박을 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매트거든요. 매트가 되게 평탄화가 잘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5cm 정도 자축 매트라고 해서 그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매트가 있어요. 자축 매트나 아니면은 조금 더 평탄화가 잘 안 되는 차량은 한 15cm 정도 되는 에어 매트를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숙박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침낭. 여름에도 일교차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침낭 조금 따뜻하게 챙겨가야 되고, 그 외에는 취사를 한다면 취사 도구가 필요하겠죠. 차박도 은근히 많이 가져가야 되네요. 뭐 챙기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 우선 그 의자는 그래도 하나씩 있는 게 친구들이랑 같이 따라갈 때도 그 친구한테 의자를 하나 더 부탁하는 거는 또 실례일 수 있으니 내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의자, 테이블 말씀하신 그 후에는 차차 이제 추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돈을 많이 들어도 후회 안 하는 건 침낭이다. 네, 뭐 의자는 뭐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침낭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고가일수록 확실히 성능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침낭 뭐 테이프 의자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친구 같이 놀러 가서 껴서 잘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뭐가 좋은지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캠핑을 한번 즐겨보려고 캠핑 의자 2개랑 폴딩 박스 하나를 얼마 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말에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럼 제주에서 혹시 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백패킹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차량을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주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버스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웹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맵을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이제 접촉을 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 게 꿀팁보다는 잘 어울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백패킹을 다닐 때 자연과 그리고 자기 신체와 그리고 건강에 위협되지 않는 한도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이게 걸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그러니까 자연과 자기 신체에 맞춰서 알맞은 정도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차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텐트 설치할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퇴근 후에 이렇게 가기도 편한 것 같아요. 퇴근 후에 가면 평일이라서 사람들도 좀 덜 할 거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구매를 해서 간단하게 먹는 게 저는 맞아, 제일 맞아. 캠핑을 오래 즐길 수 있는 팁이라고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해가 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게. 그래서 그쪽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뭐 맛집을 간다든가 네네. 예, 이러면 또 짐도 확 줄일 것 같고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캠핑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KBS 보도로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제주에서 캠핑을 좀 더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자연 자체를 제가 가서 즐기는 개념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친구네 집을 빈집을 가서 쓰는 개념으로 쓰고 나온 자리가 정말 친구네 집 어질러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건더기만 건드려서 국물을 이렇게 바닥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는 결국 이것도 다 썩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음식이나 음식물 뒤처리, 쓰레기 뒤처리 그리고 남의 공간을 내가 빌려서 갔다 온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 캠핑 시작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 해변 야영장에 장박 텐트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본인 땅이 아닌데 텐트를 쳐놓고 계속
내 집처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박은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차박의 경우에는 그 에어컨이나 히터를 튼다고 시동을 켜놓고 차를 계속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공회전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전체 이제 캠퍼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쓰레기 문제겠죠. 지금 제가 제주 소통영역센터에서 제주 생활탐구라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금 제가 제주 올바른 캠핑 문화 형성이라는 거를 현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전 이제 전국에 있는 캠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중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모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설문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문을 해보니까는 실적으로 이제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비양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돌을 쌓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가 다 잔디가 깔려 있었었는데 계속 반복돼가지고 텐트를 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진짜 실제로 되게 파였구나. 그렇죠. 네, 완전히 황폐화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캠페인 일환으로서 제주 LNT라는 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LNT라는 거는 리브 노 트레이스라고 해서 흔적을 남기지 말자라는 약간의 캠페인입니다. 원래는 이게 미국에 있는 산림청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비영리 환경 단체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침을 내린 게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뭐 등산이라든지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지침을 할 수 있는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준비하고 계획한다. 사전에 내가 어디 가는지 준비하고 확인하고 계획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해진 곳을 이동하고 정해진 곳에서 캠핑한다. 정해진 등산로로 이동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캠핑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한다. 쓰레기를 가져가면 최소한 저희도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낭에다가 쓰레기 봉투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레기 이렇게 줍고 저희 동해분들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본인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이렇게 줍고 이렇게 하는 거 다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양도에서도 원래 돌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해야지만 바람이 통하고 하면서 그 땅이 잔디가 밟히고 하면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데 바람을 맞고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 계속 황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자연 있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화기는 최소화해야 된다. 화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화기를 활용해야 되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야생 동식물을 존중한다. 어디 갔을 때 이제 야생동물한테 뭔가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어떤 식물을 꺾고 온다든지 아니면 외래종이 요즘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외래종을 갖고 오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캠퍼들 간이나 아니면 등산하는 분들한테 서로 간에 이제 배려하는 타인을 배려한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약간의 지킬 수 있는 지침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저희 동호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약간 홍보하고 캠페인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우리가 제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캠핑을 오래도록 즐길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캠핑 의자 2개랑 폴딩 박스 하나 샀거든요. 이제 캠핑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같이 캠린이 뭐 캠핑 초보들에게 캠핑을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이제 피크닉식으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폴딩 테이블이랑 의자만 놓고선 여기서 간단히 이제 음식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일단 먹는 게 그래도 먹고 자는 게 주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 음식에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먹고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몇 번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음식도 좀 최소화하고, 메뉴 선정에 있어서도 그냥 삼겹살 굽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도 집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 오면 쓰레기가 이만큼 안 남는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건 기본인데, 흔적을 여기만 안 남기고 이 흔적을 해서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치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 쓰레기를 놔두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버려도 되는가 보다 해서 내 자리는 흔적을 안 남기는데 이쪽에 이만큼 쌓여서 점점 그게 많아지면은 그게 또 문제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집에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캠핑장에 이렇게 캠핑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저건 저렇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너무 장비를 내가 다 사야 돼 이런 부담감보다는 간단히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전에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원하는 장소, 캠핑 이렇게 쳐보면 항상 많이 있거든요. 리뷰를 많이 찾아보고 주변에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나 화장실이나 그리고 차박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어떻게 폴딩을 해야지 잠을 자기가 편안한지 이런 것들 꼭 찾아보고 이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본인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실적으로 진짜로 이게 내가 가서 뭔가 음식을 많이 해 먹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진짜 자연과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캠핑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맞는 이제 캠핑 스타일을 추구하시고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느끼는 이런 행복 참 좋잖아요. 근데 이걸 좀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자의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것들만 챙겨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